안녕하세요. 어벙벙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프 규칙 4.2 볼과 규칙 4.3 장비의 사용에 관한 영상입니다. 규칙 4.1 클럽에 관한 해설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아래에 해설란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4.2a 라운드 플레이에 허용되는 볼입니다. 클럽과 마찬가지로 볼도 반드시 장비 규칙에 적합한 볼을 사용해야 합니다. 라운드 도중 누구에게나 볼을 빌리는 것도 허용되죠. 타이틀리스트 프로V1을 쓰다가 다 떨어진 경우 동반자나 갤러리에게 볼을 빌려도 됩니다. 그 볼이 캘러웨이 볼이어도 되고 색상이 다른 프로V1이어도 됩니다. 장비 규칙에 적합한 볼이기만 하면 됩니다. 규칙 4.2a 위반은 실격입니다. 즉 장비 규칙에 부적합한 볼에 스트로크를 하면 실격되는 것이죠. 로컬 모델 G3나 G4가 채택된 프로급 경기에서는 반드시 R&A에 적합한 골프볼 리스트에 등록된 볼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 로컬 룰을 채택한 대회에만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는 장비 규칙에만 적합하면 어떤 볼이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로컬 모델 G4는 원볼 룰에 관한 로컬 룰입니다. 이 로컬 룰을 채택한 대회에서는 적합한 골프볼 목록에 등재된 볼만 써야 할 뿐만 아니라 라운드 동안 한 가지 상표의 같은 모델, 같은 색상의 볼만 사용해야 합니다. 라운드를 시작할 때 타이틀리스트 프로V1 하얀색 볼을 사용했다면 그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는 반드시 같은 색상의 같은 모델의 볼만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오는 대로 로컬 룰 모델 G4 원볼 룰은 프로 경기 및 엘리트 아마추어 경기에만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엘리트 아마추어라면 프로를 준비하는 아마추어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대회에서는 원볼 룰, 로컬 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장비 규칙에만 적합하면 어떤 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고의로 변화된 볼을 플레이해서는 안 된다. 플레이어가 플레이 성능을 고의로 변화시킨 볼에 스트로크를 하면 실격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의로 긁어서 흠을 낸 볼이나 가열한 볼 또는 어떤 물질을 바른 볼 등을 말합니다. 고의성이 중요해요. 스트로크한 볼이 카트도로에 맞고 흠이 났다면 그 볼은 여전히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볼을 따뜻하게 하면 비거리가 늘어난다고 주머니에 있는 핫팩에 볼을 고의로 넣어두는 경우 그 볼을 스트로크하면 이 규칙이 위반되어서 실격되는 것입니다. 고의로 플레이 성능을 변화시켰더라도 가지고만 있는 것은 규칙 위반이 아니죠. 규칙 4.2b는 스트로크한 볼이 조각난 경우에 대한 규칙입니다. 이 조항과 규칙 4.2c 갈라지거나 금이 간 볼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볼이 조각났다는 것은 두 조각 이상으로 볼이 나누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갈라지거나 금이 갔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의 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볼이 거의 두 조각이 날 정도로 갈라졌더라도 하나로 붙어있다면 그 볼은 조각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두 가지의 처리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규칙 4.2b 스트로크 한 볼이 조각난 경우는 그 스트로크는 취소됩니다. 즉,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고 다시 플레이해야 합니다. 물론 페널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티인 구역에서 티샷 한 볼이 두 개로 조각나서 한 조각은 100야드 정도 가고 나머지 조각은 50야드 지점에 정지한 이런 경우겠죠. 스트로크 한 볼이 조각난 경우 규칙 14.6에 따라서 반드시 그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다른 볼을 플레이해야 한다고 나오는데 규칙 14.6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에 스트로크 한 지점이 티인 구역이었다면 다른 볼을 다시 티업하고 플레이하는 것이고요. 일반 구역이나 벙커, 페널티 구역이었다면 직전에 스트로크 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한 클럽 이내의 구역에 볼을 드롭하고 플레이합니다. 퍼팅 그린이었다면 그 지점에 플레이스하는 것이고요. 앞에서 말한 대로 페널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로크 한 볼이 금이 가거나 갈라진 경우에 규칙 4.2c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구역에서 세컨샷을 했는데 볼이 맞는 소리가 이상해요. 볼에 금이 갔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플레이어가 판단한 경우라면 그 볼을 집 올려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그 지점을 마크해야 하고 그 볼을 닦을 수도 없어요. 물론 퍼팅 그린에 정지한 볼이었다면 규칙 13.1b에 따라서 언제든지 그 볼을 마크하고 집 올려서 닦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합리적인 확신이 없이 볼을 집어 올렸거나 볼을 집어 올리기 전에 그 지점에 마크하지 않았거나 볼 닦기가 허용되지 않는데 닦은 경우는 1벌타를 받게 됩니다. 갈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볼을 닦는 것은 물론 가능하고요. 만약에 볼이 갈라지거나 금이 간 경우이고 그 손상이 플레이 중인 홀에서 일어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 볼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긁히거나 흠이 나거나 칠이 벗겨지거나 변색된 것만으로는 볼을 교체할 수 없습니다. 갈라지거나 금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집어 올렸는데 볼 이상이 없다면 당연히 그 볼을 원래 지점에 다시 리플레이스 해야 합니다. 갈라지거나 금이 갔다면 다른 볼로 교체해서 리플레이스 하면 되고요. 물론 갈라진 볼을 그대로 리플레이스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볼을 집어 올렸다는 것은 그 볼을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원래 지점에 다시 두는 리플레이스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규칙 4.2b와 다른 점은 직전의 스트로크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수에 포함된다는 것과 금이 가거나 갈라진 볼을 교체한 후에 드롭이나 플레이스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지점에 리플레이스한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규칙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규칙 4.3은 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이 규칙의 목적인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규칙은 장비가 사용되는 방법에 관한 것이지 플레이어가 라운드 동안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 측정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로컬룰을 채택한 대회에서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규칙 위반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칙 중에서 첫 번째, 거리나 방향에 관한 정보입니다. 거리 측정기나 나침반을 이용해서 거리나 방향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가능해요. 하지만 고저차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나 고저차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대회에서 로컬룰 모델 G5를 채택했다면 거리 측정기 자체를 사용할 수 없기도 하지만 그 로컬룰이 채택되지 않았다면 거리 측정기 자체는 사용이 가능해요. LPGA는 로컬룰 모델 G5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LPGA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거리 측정기 자체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저차 측정만 안 되는 거죠. 생활 스포츠 조사 실기의 경우는 현재까지는 경기 조건으로 고저차를 측정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나 방향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서 플레이 선을 알려주거나 클럽을 추천해주는 기기도 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볼을 정렬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렬 도구를 사용해서 정렬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규칙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렬 도구는 장비 규칙에 따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렬 도구란 경사나 그린 스피드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거나 또는 광학적, 전자적 부품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사진과 같은 볼 마커가 이것에 관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 높이가 1인치를 초과하거나 또는 수평 길이가 2인치를 초과하면서 2인치 이상의 선 등이 그려지거나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볼마커가 정렬 도구가 됩니다. 사진과 같은 볼마커는 볼의 정렬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크기가 수직 1인치, 수평 2인치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정렬 도구로 간주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볼마커를 사용해서 정렬에 도움을 받아도 규칙 위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한 볼마커가 정렬 도구로 간주될 수 있는 크기를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규칙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이드북에도 나오지만 퍼팅 그린에 정지한 볼을 정렬 도구로 간주되는 볼마커를 이용해서 플레이선이 나타나도록 놓고 볼을 집어올린 후에 그 볼에 표시된 선이 그 정렬 도구에 나타난 선과 일치하도록 볼을 리플레이스한 경우가 규칙이 위반되는 것이에요. 볼마커의 크기가 커서 정렬 도구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정렬에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규칙 위반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렬 도구를 사용해서 정렬에 도움을 받는 경우가 규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크기가 수직 1인치, 수평 2인치를 초과하는 휴대폰, 장갑, 신발, 모자도 모두 볼마커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볼마커는 반드시 인공물이어야 해요. 자연물은 볼마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물이 들어있는 물병 같은 것을 내려놓아서 그것으로 수평을 측정하는 것도 경사를 측정하는 것이 되어서 규칙 4.3a에 위반됩니다. 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칙 중 두 번째는 바람이나 기상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코스에서 기온이나 습도를 측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온도계나 습도계 등의 기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한 기상예보에 이미 공개된 기상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코스에서 기계나 도구를 이용해서 풍속을 측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측정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잔디를 뜯어서 날려보는 것은 풍속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풍속을 추정하거나 판단하는 것이니까 가능합니다. 풍속이나 풍향을 파악하려고 자연물을 이용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 아니지만 파우더나 손수건 등의 인공물을 이용해서 풍향을 살피는 것은 규칙 위반입니다. 담배 연기를 품어서 풍향을 살피는 것도 규칙 위반이라는 얘기죠. 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칙 중 세 번째, 라운드 동안 모은 정보를 그 라운드 이후에 사용하거나 라운드 전에 얻은 정보를 그 라운드에 사용하는 것은 규칙에 허용합니다. 즉 연습 라운드에서 얻은 플레이 정보나 스윙에 관한 팁 같은 것을 정식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그 라운드에서 얻은 플레이 정보를 처리하거나 분석해서 현재 라운드에서 이용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라운드 동안 기록한 생리 정보를 그 라운드에서 이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칙 중 네 번째는 오디오나 비디오입니다. 플레이 중인 경기와 무관한 오디오를 듣거나 비디오를 보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집중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스윙 템포를 유지할 목적으로 음악이나 그 밖의 오디오를 듣는 경우 또는 플레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재 열리고 있는 그 경기의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는 규칙에 위반됩니다. 다만 코스에 있는 갤러리들을 위해서 틀어놓은 그 스코어보드 상의 영상 같은 거 이런 것을 시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자, 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칙 중 다섯 번째는 장갑과 그립용 물질입니다. 허용되는 경우는 장비 규칙의 요건에 부합하는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 레진 파우더, 그 밖에 습윤제나 건조제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건이나 헝겊으로 그립을 감싸는 경우입니다. 그립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수건 등으로 그립을 감싸고 스트로크하는 것도 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이유로 비가 올 때 키친타올을 그립에 감고 플레이하는 것도 규칙에서 허용합니다. 비 올 때 키친타올을 그립에 감고 사용해보면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니까 한번 사용해보세요.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장비 규칙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장갑을 사용하는 경우나 손의 위치나 그립의 강도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주는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장비 규칙에 보면 장갑에 관한 규정이 나오거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골프에 사용하는 장갑은 손가락마다 개별적인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벙어리 장갑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또한 두꺼운 패딩의 효과를 내는 것은 안 됩니다. 손가락을 서로 묶거나 고정하는 장갑도 허용되지 않고 장갑에 블루컨 부분이나 블루컨 선이 있어서 일관되게 그립을 잡는 위치를 고정해 주어서 그립을 잡는 데 도움을 주거나 슬라이스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장갑처럼 그립에 어떤 장치를 부착해서 스트로크에 도움을 주는 장갑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갑에 선이나 그림을 그려서 그 부분에 그립을 놓도록 그립을 잡는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장갑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칙 중 여섯 번째는 스트레칭 기구와 골프 훈련용 및 스윙용 도구입니다.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건너뛴 규칙의 목적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플레이어는 라운드 동안 자신의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지만 골프 게임에 도전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이나 판단을 인위적으로 제거하거나 줄여주는 장비를 사용해서 잠재적인 이익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클럽이나 볼은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클럽을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 잠재적인 이익을 얻는 것은 규칙에서 허용합니다. 그래서 클럽으로 연습 스윙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에요. 또한 클럽을 무릎에 대고 사진처럼 정렬을 체크하는 것도 규칙 위반이 아니에요. 하지만 클럽이 아닌 그 외의 장비를 이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정렬을 체크하면 규칙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정렬을 체크하면 이 규칙 4.3a의 위반이 되는 것이죠. 또한 스트로크를 할 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클럽을 포함한 장비를 사용해서 잠재적인 이익을 만들면 안 된다고 나오는데 영상을 하나 짧게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클럽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발로 클럽을 차서 볼을 치는 방식, 이런 방식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클럽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스트로크하면 규칙 4.3a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플레이어가 목표 지점을 조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클럽이나 다른 물체를 지면에 내려놓는 것은 이 규칙이 아니라 규칙 10.2b 3항에 위반된다고 하고 있죠. 만약에 플레이어가 클럽을 몸에 들거나 몸에 닿은 채로 볼이 나무를 넘길 수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이나 무릎에 대고 정렬을 체크하는 것은 그 어떤 규칙에도 위반되지 않아요. 하지만 클럽이나 그 외의 장비를 지면에 내려놓아서 정렬이나 스탠스를 서는 데 도움을 받는 행동은 규칙 10.2b의 3항에 위반됩니다. 규칙 4.3a의 위반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첫 번째 위반은 일반 페널티, 두 번째 위반은 실격이에요. 하지만 규칙 10.2b의 위반은 위반할 때마다 일반 페널티를 받거든요.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자, 다시 규칙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좀 수월할 거예요. 스윙 연습용이든 스트레칭 도구이든 스트레칭을 위하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클럽뿐만 아니고 다른 장비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무거운 헤드를 가진 골프 훈련용 도구나 스윙 연습용 도구 또는 장비 규칙에 부적합한 클럽으로 스트로크를 준비하거나 실행할 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은 이 규칙에 위반됩니다. 클럽을 제외한 장비를 사용해서 잠재적인 이익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예를 들어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스윙 연습을 하거나 장비 규칙에 위반되는 클럽으로 스윙 연습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앞에서 말한 대로 얼라이먼트 스틱을 들고 무릎에 대어서 정렬을 확인하는 것 또한 규칙 위반이 됩니다. 클럽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여기에는 정렬뿐만 아니고 스윙 플레인, 그립, 볼의 위치, 자세 등에 도움을 주어서 잠재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장비의 사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역시 클럽은 여기서도 제외되고요.
훌라후프를 이용해서 스윙 플레인을 라운드 중에 체크하는 것도 이 규칙이 위반될 것입니다. PGA 투어에서 몇 년 전에 데런 에드류 선수가 라운드 중에 볼을 겨드랑이에 끼고 연습 스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바로 이 규칙이 위반되는 것입니다. 규칙 4.3 장비의 사용에 관한 페널티는 첫 번째 위반일 때 일반 페널티, 두 번째 위반일 때는 실격돼요. 다만 개재 행위가 있는 경우에 실격됩니다. 첫 번째 위반과 두 번째 위반이 전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이 말은 다른 장비나 다른 사용에 따른 위반도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저차를 측정할 수 있는 거리 측정기를 사용해서 볼을 스트로크하고 이후에 인공물을 이용해서 풍속을 체크했다면 전혀 다른 두 장비를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실격됩니다. 다만 고저차가 있는 거리 측정기를 사용하고 난 후에 스트로크하기 전에 또 인공물을 사용해서 풍속을 측정했다면 개재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일반 페널티 하나만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규칙 4.3b는 의료적인 이유로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규칙입니다. 의료적인 이유로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죠. 대표적인 것이 테이핑일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관절을 고정시켜서 스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 4.3b는 한번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해가 될 내용이라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규칙 책과 함께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규칙 4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쉬운 듯하지만 절대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영상도 여러 번 보시고 규칙책도 많이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규칙 5 라운드 플레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